자, 우리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우리 팰리스가 이 글의 소재가 되겠는데 우리 궁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궁전은 현재 집이 아니었답니다. 자, 그것들은 어떤 우리 they were이 주어 동사가 되겠고 carefully constructed라는 부분은 뒤에 스테이지를 꾸며주는 게 되겠고 스테이지가 지금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떤 무대인데 어떤 주의 깊게 construct 만들어진 무대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designed도 pp가 나와가지고 앞에도 pp 뒤도 pp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하면 만들다 설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만들어졌는데 impress 인상을 주고 우리 intimidate는 우리 위협하다, 위압감을 주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만 써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압입니다, 그죠?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대였다는 거죠. 자, 우리 y 세모치고 자, 돌은 어떤 상징을 했는데 뭘 상징을 했냐면 우리 permanence는 우리 permanent라는 형용사 형태, 오래가는 지속되는 영구적인 이런 건 엄청 많이 쓰는데 명사 형태는 해석을 하시면 뭐 영속성, 지속성, 오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랑 우리 힘을 상징을 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상징했고 유리라고 하는 거는 제공을 했다. 똑같이 강력한 거. 자, 지금 또 유리가 우리 이제 글의 소재가 되겠다, 메인 소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유리라고 하는 게 똑같이 강력한 거 뭘 상징을 했냐면 우리 visibility, 가시성, 눈에 보이는 거 요거를 상징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introduction of the large window in palaces. 옛날에는 우리 유리라는 소재가 널리 쓰이지 않았는데 유리라는 소재가 널리 쓰이게 되면서 유리가 우리 이제 대형 창문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 도입이 허락했대요. 통치자들이 말 그대로 look down upon. 자, 우리 look down upon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 통치자들이 말 그대로 literally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누구를요? their subject. 그들의 어떤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브젝트가 사실은 이제 국민 백성으로 쓰이는 경우는 되게 드문데 우리 나온 김에 단어 뜻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면은 서브젝트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명사 형태로 쓸 때 우리 뭐 주제라든지 뭐 대상 이렇게 쓸 때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어떤 뭐 과목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실험 얘기 나오면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실험 대상자. 우리 사실 1번이랑 뭐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방금 얘기한 뭐 우리가 나라 같은 거 옛날 얘기를 할 때 쓰이게 되면 국민이나 어떤 신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형용사로도 쓸 때는 우리 be subject to 형태로 써가지고 뭐뭐 하기 쉬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사로 가끔 쓰는데 뭐뭐를 지배하에 두다, 어떤 종속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어떤 뭐 국민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뜻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해석할 때 우리 수능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뜻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국민들을 이제 말 그대로 유리를 통해 가지고 큰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또 분사구문이죠. ing 강조했답니다. 그들의 어떤 엘리베이티든 우리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게 만들다니까 어떤 높아진 어떤 지위를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것은 또한 우리 이제 이 국민들이 이제 거꾸로 아까는 이제 통치자들 입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유리 창문이 생기게 되면서 이 국민들이 게이지 업 이제 이번에는 올려다보는 거죠. 반대로 올려다보다. 그들의 리더를 올려다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또 분사구문 creating a sense of awe and distance 어떤 경외심과 그 다음에 거리감. 이제 통치자 대단하구나, 되게 높은 데 있다라고 이런 거리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들어주는데 우리 베르사유라고 하는데 versailles라고 하시면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그것에 어떤 거울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사진 같은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lined with 지금 또 분사구문 쓰인 겁니다. 우리 이제 쭉 일렬로 나열하다라는 게 우리 라인이 동사로 쓰이면 그렇게 뜻이 되는데 일렬로 나열하다가 지금 pp로 쓰인 겁니다. 어떤 반사되는 표면들로 우리 이제 거울이 설치가 됐으니까요. 그런 걸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 그것들이 not only magnified 우리 동사 첫 번째 나왔고요. 우리 magnify 한다는 건 극대화하다, 확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되겠습니다. 확대하는데 뭘 확대를 하냐면 the grandeur of space 어떤 공간에 우리 grandeur라고 하는 건 웅장함, 그 자동차 있죠? 웅장함 그거를 어떤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place 두었대요. 뭘 뒀냐면 왕을 뒀는데 어디에 뒀냐면 그 dazzling display
어떤 눈부신 데즐링 한다는 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디스플레이 장식의 중심에 있도록 딱 해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분사구문, 또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 강화했대요. 그게 어떤 절대적인 권위, 그죠? 우리 이제 왕이 상징하는 게 절대 권위니까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 유리, 창문 요런 것들이 지금 방금 이제 백성들의 통치자들은 그런 것들을 내려다보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올려다보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왕을 강조하는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의 예시들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게 이어가지고 the use of glass in palaces 궁전들에서 유리의 용도는 단지 우리 에스테틱 한다는 건 미적인 거,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open sight lines, 어떤 열린 시야, 툭 이렇게 우리의 유리를 통해 가지고 넓게 우리 펼쳐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있는데, 자, 우리 여기 키워드 better surveillance and control, 어떤 더 나은 우리 surveillance는 감시,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통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고, 없을 때보다, 그 다음에 ensuring safety and security of the ruling family, 통치하는 가문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 분사 구문입니다. 여기 ing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목적,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콜티어스는 신하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방문객들은 끊임없이 aware of, 인식했답니다. 우리 뭘 인식을 했냐면 관찰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우리 contribute는 어디에 기여하다는데 또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기여하는데 뭐에 기여하냐면 어떤 atmosphere, 분위기인데, 어떤 조심스러운 복종이라든지 respect, 어떤 존경,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기능을 조성을 했다. 이런 분위기,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해가지고 감시, 통제, 안전, 보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관찰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복종과 존경까지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을 했다라고 지금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very architecture, 바로 그 여기 the very 앞과 명사 앞에 쓰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 dictate, 지배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뭘 지배했냐면 social behavior, 어떤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고, 이게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with 명사, 그 다음에 지금 분사가 되겠는데, 지금 원래 이 부분이 지금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빈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리 act as가 역할을 하다죠. 역할을 하다. 무슨 역할을 했냐면 silent enforcer, 어떤 조용한 집행자. 이 조용한 집행자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한 전략, 어떤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뭘로써? 어떤 권력 역학, 우리 파월 다이나믹이 권력 역학, 내가 위고 넌 아래야, 백성들은 지배, 신하들은 지배받아야 할 대상이고 내가 지배하는 거야, 이런 권력 역학 관계를 집행하는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궁전의 유리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감옥 같은데 이렇게 가운데 요거가 감시탑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죄수 방들을 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죄수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딱 근데 벽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 이 감시탑은 엄청 이렇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이제 죄수들을 이런 데서 감시할 수 있게 하고, 딱 투명해가지고 위에서 올려다보고 죄수들은 자기가 관찰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가지고 더 나은 어떤 감시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마찬가지 궁전의 유리도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기능적인 거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의 정치 연구자로서 노엘 노이만이 관찰을 했는데요. 자, during election campaign, 선거운동 동안에 어떤 특정한 우리 관점이 seem to get more played. 자, 우리 더 다뤄지는 것 같아요. 다른 관점들보다 우리 others는 other views가 되겠죠. 다른 관점들보다 좀 더 다뤄지는 것 같고,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 뮤트 한다는 건 우리 전자기기 쓰다 보면 소리 끄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뮤트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동사로 쓰여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우리 talking about them, 그들에서 말하기보다는 조금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데요. 특히 언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특히 언제냐면 그들의 의견이 perceived to be unpopular, 인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런 경우에 특히나 말을 안 하고 다른 것들이 더 다뤄지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노엘 노이만이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spiral of silence, 어떤 침묵의
스파이럴이 나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뱅글뱅글 도는 그런 그 형태의 도형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침묵의 나선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나선은 발생을 하는데요. 언제 발생을 하냐면 이 언제라는 부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발생하냐면 개인들인데 perceive that their opinions are popular. 그들의 의견이 좀 내 의견이 인기 있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인 이런 개인들은 그것들을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자, 우리 이 부분 또 잘 봐야겠죠? 자, those who do not,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개인들은 remain quiet, 조용한 채로 남아있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 경우 설명을 했습니다. 내 의견이 인기 있어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내 의견이 인기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조용히 있고 표현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발생을 하는데 어떤 inner spiral, 나선형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다시 자, so that, 그래서 한쪽 입장, 문제에 대한 한쪽 입장은 and with considerable publicity, 어떤 considerable 별표는 쓰고요. 우리 상당한입니다. 상당한 우리 publicity가 뭐 대중성, 공개되어 있는 이런 뜻이니까 우리 이제 주목을 받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쪽 문제에 대한 한쪽 입장은 상당한 어떤 주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the other side, 다른 쪽은 with very little, 거의 주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많이 받게 되고 다른 한쪽은 주목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형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뭐 이런 동글동글 도는 형태를 우리가 나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운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서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바깥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나는 우리 내 의견이 인기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형태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맨 아래로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기 없으면 나 이제 점점 얘기 안 해야겠다 라고 해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내 의견이 인기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나선형이라는 뜻이고, 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their wear button, 어떤 버튼을 달게 되고, 그 다음에 put bumper sticker on their cars, 자동차에 범퍼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분들 있죠, 그죠?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에 자기 의견을 개설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 be apt to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고요.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This kind of things, 이런 것들 더 하는 경향인데, 특히 언제? 이게 원래 핑크 문제였는데 they perceive that, 자, 그들이 인식을 할 때, other share,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내 것을 같이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되고,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표현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어떤 요약문이나 어떤 우리 대입학 주제 제목 같은 이런 문제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려해보자입니다. 어떤 측정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측정 단위라는 게 이제 뭐냐,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어떤 서술 장치의 한 종류랍니다. 근데 서술 장치라는 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in physics, 물리학에서 사용하는데 익숙한 그런 서술 장치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우리 어떤 주제이자 구체적 예시가 되는데,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이제 공간적 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진답니다. 뭘로 주어지냐면 in feet, 뭐 feet라든지 미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위들, 이런 걸로 주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단위들은, 그죠? 측정 단위들은 다양하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in physics, 물리학, 물리 원리는 동일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regardless 별표 치고, 이거는 관계없이, 앞에 거랑 상관없이 라고 하면 되겠죠? 상관없이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학 아까 말한 측정 단위들은 되게 다양하고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학 원리는 그와 상관없이 그냥 항상 동일하다가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we conclude 이걸로부터 결론 내리는데 대부분이 지금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물리학이 어떤 특정한 유닛을 길이의 단위를 다른 것보다도 더 선호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물리학이 나는 PT가 더 좋아, 미터가 더 좋아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단위를 any오ne을 특정한 단위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뭐의 이유로? 편리성의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피트보다 미터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미터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냥 그게 우리가 좋아서 쓰는 거다, 편리해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는 우리 further는 더 나아가서 결론을 짓는데, 자, any feature depending on the choice, 그 아까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그거에 따른 어떤 특징이 any feature 특징이,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게 있냐면 어떤 특정, 다시 특정한 particular numerical 어떤 숫자의 수치적인, 우리 여기서는 value 값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특정 수치적 값이냐면 그게 pp assigned 부여된 겁니다. 뭐에 부여가 된 거냐면 spatial separation 어떤 공간적 분리에 부여가 됐다는 거죠. 뭐 사이에? 두 가지 위치 사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위치 뭐 얘기하는 거냐면 A라는 지점이 있고 얘 광주다, B가 서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위치 사이에 공간적으로 분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사이에 부여된 특정 수치적 값 몇백 킬로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과 같이 그런 그 선택에 따른 어떤 특성도 아니랍니다. 별표 치고 out there, 자 우리 존재하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래요. 뭐와 상관없이 우리 어떤 그 단위와 선택 단위와 동떨어져서 apart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동떨어진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 이번에는 온도가 나왔는데 온도도 마찬가지로 can be given 주어질 수 있대요. 우리 파렌하이트, 우리 화씨라든지 우리 F라고 하죠, 화씨. 그 다음에 셀시어스, 섭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켈빈 스케일, 쌤도 이거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측정 단위들은 다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의적이라는 표현 미리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nothing in the physics, 우리 어떤 물리학에서 어떤 것도 물리적 원리들도 변하지 않는다. nothing이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겠죠? When we switch one scale from to another, 우리가 어떤 하나의 척도에서 다른 것으로 스위치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우리는 결론 짓는데 the choice of scale, 어떤 척도의 선택이 아까 말씀드린 arbitrary가 임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선택하는 거,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indiscription, 서술상의 어떤 임의적인 선택일 뿐이고, 그 다음에 that 두 번째, 이게 2번, 우리 대시 1번 이게 되겠습니다. 이 that 두 번째 that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any feature that depend on the choice, 그 선택에 따른 어떤 특성도 그냥 scale dependent, 척도에 의존한다. 우리가 미터를 썼으니까 거기에 따른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트를 썼으니까, 그죠? 피트를 썼으니까 그 특징, 뭐 다른 특징이 되겠죠, 그죠? 특징이 이런 거에 그냥 그 척도에 의존한다라고 해가지고 세상과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측정 단위 선택은 다양하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고 물리 원리는 그와 상관없이 불변하고 항상 똑같다라고 정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다 해양 생물들이 우리 바닷속에서 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필요가 있답니다. 물을 흡수할 필요,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먼저 바다에 사니까 이제 이건 바닷물이 되겠죠? 우리 for their bodies, 그들의 신체가 우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답니다. 근데 they just, 그들은 단지 우리 또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어떤 여분의 추가적인 소금, 바닷물 먹었으니까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 바닷물 이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여분의 소금을 이제는 없앨 필요도 있다. get rid of 제거하다가 되겠죠? 없앨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짝대기 하나 긋고 소금이 흡수한답니다. 물을 흡수를 하는데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되고, 자, 당신이 만약에 두는데 a tiny mountain of salt, 어떤 작은 접시에다가
소금 작은 소금 산을 두고, 그러니까 소금을 쌓아서 이게 소금 이만큼 이렇게 두는 게 되겠죠? 이런 걸 두고, then 그러고 나서 add enough water to the side, 옆에다가 충분한 물을 더하고 붓고 나서 그 다음에 분사구문 make sure, 확실히 하는 거죠. 뭘 확실히 하냐면 on 엣지, 우리 가장자리가, 아까 얘기한 물의 가장자리가, 물 부었잖아요. 물의 가장자리가 소금에 닿게 하는 걸 확실히 하면, 그러면 the salt, 그 소금이 absorb the water, 물을 흡수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당신은 어떤 젖은 소금 더미를 얻게 되고, 자, 이제 그 결과에 나온 주목하랍니다. It has increased in size, 그것이 어떤 부피가 커진 거, 그런 거를 주목하라고 실험을 했고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리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 또 same principle,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해양 생물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이제부터는 바다, 이제 해양 생물들에 적용되는 이제 케이스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바디 플루이드, 책, 몸에 들어있는 액체가 이 바다 동물들에 있는 그 액체, 그것이 더 짜다면, 그죠? 그것이 살고 있는 바닷물보다 더 짜다면, 그러면 여분의 소금이, 그 생물의 신체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흡수할 거려, 이 바닷물을 흡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can cause them, 그들이 우리 swell up은 부푸는 거죠. 물을 흡수를 막 쭉쭉 하니까 부풀게 되는 거고, 자, 반면에 if the amount of salt in sea water, 어떤 바닷물에 있는 이 소금의 함유량이 더 높다면, the amount of in the body fluid of the sea animal, 해양 동물의 체 안에 있는 소금 함유량보다 더 높다면, 그 여분의 소금, 물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또 마찬가지 책을 이제 이번엔 이제 draw out 하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그죠? 이 생물의 신체 바깥으로 그 책을 끌어내게 되고,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막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dehydrate, 이제 우리 이제 dehydrate 된다는 거는 수분을 잃는 겁니다. 수분을 잃게 되고 shrink, 이제 우리 줄어들다, 쪼그라들다라는 뜻인데, 자,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이제 그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금이 더 많으면 소금이 물을 그냥 흡수를 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생물이 있고 우리 이제 바다가 있으면 더 짜면, 그죠? 더 짜면 짠 대로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생물이 빵빵해지고 커지게 되고, 만약에 반대로 바다가 더 짜게 되면 생물한테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바다가 커진다고 하는 건 이상하고, 이 생물이 쪼그라들게 되는, 짜가지고 그 다음에 수분에 빠지게 돼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 moth butterflies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나방이랑 나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distinguish는 우리 구분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구분하는 거. 이 outward appearance, 어떤 외적인 appearance, 이제 생김새 얘기하는 거죠. 요걸로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쉽진 않다. 하지만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어떤 이제 몇 가지 경험적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이제 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테나, 더듬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끝나는데, 어떤 작은 우리 클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몽둥이 얘기하는 건데,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몽둥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몽둥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뭉툭한 거, 그런 모양이 어떤 스웰링, 혹 부풀어 있는 거, 그런 걸로 생겼고, 반면에 인보스, 나방한테서는 they're usually feathery, 어떤 우리 이제 깃털 모양이라든지, 피더가 깃털이니까요. 그 다음에 좁아지는데 fine tip, 우리 이제 fine 한다는 게 미세한 끝, 이제 우리 뾰족한 모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쌤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나방이나 나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고 아, 그렇게 생겼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들은 경향이 있는데 쉬는 경향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with 명사 분사 구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held가 지금 pp로 쓰인 겁니다. 우리 held shut, 우리 이제 그 날개를 접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날개를 자신의 몸, 우리 above 위에 우리 shut, 우리 닫힌 채로 이런 식으로 쉬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나방들은 보통 쉬는데 upper side of the wings, 이게 날개의 위쪽 부분이 on full view, 완전히 보이는 상태, 완전히 드러나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with 명사,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분사라기보다는 이제 전치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 이렇게 짝대기 안에 긋고, 자, 추가적인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해줬지만 우리도 더듬이 안테나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날개 모양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줬고, 추가적인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by looking for a tiny hook, 어떤 작은 갈고리 훅을 찾음으로써 되는데, 그게 joins, 그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for가 앞이란 뜻이고 요거가 뒤란 뜻인데 앞날개 뒷날개를 연결해준 작은 갈고리를 보면 된대요. 근데 그게 동격으로 특징인데 only present in both, 어디에만 있냐면 우리 present가 존재하는 나방에만 존재하는 그런 특징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stereotypical differences, 어떤 이제 우리 정형화된 이란 뜻이고, 우리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선입견 이런 단어랑 연결이 되는데, 우리 여기 짝대기 하나 긋고 이 부분 위치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좀 잘 보면 되는 부분인데, 이 정형화된 차이가 있는데 with most cast, 어떤 나방들이 묘사가 되는 게 있는데 뭘로 묘사가 되냐면 as gloomy nocturnal cousin, 어떤 칙칙하고 gloomy 하다는 게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둠. 그 다음에 녹턴을 하다는 게 야행성이라는 뜻인데 녹턴이 밤이니까요. 야행성의 어떤 사촌인데, 뭐의 사촌이냐면 컬러풀, 색이 화려하고 선러빙, 해를 좋아하는 나비들의 어떤 야행성의 사촌인 것으로 캐스트, 이렇게 우리 나방들이 묘사가 되고는 하는데, 자, 이 정형화된 차이가 어떻다?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우리 선입견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는데 나방은 우리 어둡고 우리 칙칙하고 우리 이제 밤에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했고, 나비는 그 다음에 뭐 색이 화려하고 해를 사랑하고, 그죠? 낮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re are many brightly colored moths, 어떤 밝은 색을 가진 나방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애들이 있는데 active throughout the day, 어떤 낮 동안에 활동적인 나방들이 마찬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방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equally 똑같이 there are few nocturnal butterflies, 어떤 야행성의 몇몇 나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plenty 또 많이 있답니다. 우리 이제 계속 명사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plenty 뭐가 많이 있냐면 clothed in shade of brown and gray, 어떤 갈색과 회색의 어떤 색조들을 띠는 그런 애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례를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장 삽입 같은 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it's more sensible, 더 합리적이랍니다. 뭐 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think of them together, 그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나비랑 그 나방 둘 다 아름답고 어떤 매력적인 곤충이다라고 정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선입견 하나 있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마지막 그 논리 구조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야생동물들이 관리가 되는 어떤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 imply 의미하는데요. 우리 stewardship 관리를 의미하는 게 되고, can be classified, 이제 classify는 분류하다라는데 분류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두 가지 어떤 넓은 범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는 적극적, 그 다음에 비적극적 관리, 소극적 관리,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쭉 우리 적극적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1번인데, 자, 이런 것들은 to do something to the population, 어떤 우리 개체 수의 동물들 숫자 얘기하는 게 되겠죠? 뭔가를 하는 걸 포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게 있냐면 우리 증가시키거나 규모를 감소시키는 거. 근데 그게 직접적인 방식인데 뭘 통해서 하냐면 전략인데, 뭐 같은 게 있냐면 우리 트랜스로케이션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겁니다. 사는 데를 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냥과 같은 방식, 우리 respectively 각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각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략을 통해서 직접적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개체군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어떤 방법이냐면 altering the habitat to the benefit or disadvantage of a population, 어떤 그 개체들의 benefit, 어떤 좋은 유리하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어떤 그 서식지를 바꿈으로써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개체 수가 너무 낮다면 우리 어떤 for the goal of the management agencies, 어떤 그 관리 기관들, 관리하는 주체들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의 목표보다 너무 낮다면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 can be incorporated, 어떤 통합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자, 뭐 같은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such as predator control to, 자, 어떤 포식자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neonata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신생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요거가 형용사가 되겠고 갓 태어난 새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네오네이트가 우리 이제 명사로
신생아 갓 태어난 새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그 신생아들의 갓 태어난 개체들의 사망을 최소화하는 포식자 통제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서식지 개선인데, 그게 뭐 하기 위한 거냐면 어떤 필요한 커버, 어떤 은신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아까 말한 갓 태어난 새끼들이 포식자로부터,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제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레프레젠트 나타내는데요. 뭘 나타내냐면 우리 방금까지 얘기한 적극적인 접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얘기한다. 우리 첫 번째 얘기한 액티브 매니지먼트,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되겠고, 원래 문제가 지금 이제 이 문장을 집어넣는 거였는데, 다른 개체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액티브 매니지먼트, 액티브 어프로치를 얘기를 했고, 다른 개체군들은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여기 나오는 인액티브 매니지먼트가 나올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 2번이라고 좀 쓸게요. 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처럼요? 어떤 우리 국립공원에 있는 개체군들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관리 활동들이 이번에는 최소화된답니다. 최소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뭘 최소화시키냐면 어떤 개체군들과 서식지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자, 그것이 위치 포함하는데 보통 뭘 포함을 하냐면 어떤 인간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냅두고, 그죠? 동물이 아니라 인간들을 못 가게 하고 관리를 통해 가지고 소극적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 관리, 소극적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웨이스트는 폐기 얘기하는 건데, 폐기는 역사적으로 여겨졌답니다. has been seen 이렇게 됐고, 뭘로 여겨졌냐면 어떤 필수적인 우리 드라이버가 우리 동기, 조금 어려운 말로 동인,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필수적인 동인으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판매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타이가 묵다란 뜻이니까 어려운 말로 이제 결부되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공급된 제품의 양, 이거랑 결부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뭐에 의존을 하냐면 the demand for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량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수요가 있어야 어떤 판매가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그러므로 만약에 당신이 제품을 결국에는 to be wasted, 어떤 폐기되도록 그 제품을 설계한다면 당신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will be sustained, 자, 유지될 거라고, 그죠? 지속될 거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제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했고, 따라서 이제 이에 뒤따라 가지고 많은 전략들이 have been incorporated, 자, 포함되어 왔는데, 통합되어 왔는데, 자, 뭐에 통합되어 왔냐면 제품 설계랑 사용에 통합되었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한 거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ensure that waste is inevitable. 자, 우리 이 단어 펼쳐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연적인,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obsolescence는 우리 노후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명사 형태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우리 obsolete 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이제 구시계, 한물간, 쓸모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되게 자주 나오니까 하나 쓰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계획된 노후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낡아가지고 못 쓰게 될지를 계획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limited access tools, to tools for repair, 어떤 수리를 위한 어떤 제품의 제한된 접근, 수리를 위해서 도구들의 제한되게 접근을 한다든지, 수리가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저렴한 어떤 머티리얼,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빨리 고장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런 모든 전략들이 확실하게 하는데, consumer will have limited access to product in use,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 제한된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require placement, 교체를 필요로 하게 만들 거다라고 전략이 이런 수요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짝대기 2개 긋고 잘 보이게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 지문은 원래 기존에 출제된 문제였는데, 기존 문제 사람인데 who support the idea the waste is necessary to drive demand까지 긋고, 자, 어떤 수요를 드라이브 이끄는 데 있어서 필수다, 폐기가 필수다, 이게 기존의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기존의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동격대 표시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패했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실패했다. 뭘 실패했냐면 깨닫는데 실패했는데, 자, 우선시하는 건데 수리와 그 다음에 재제조, 다시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바이어가 뭐뭐를 통해서
폐기를 우리 이제 엘리미네이션이 제거 없애는 거거든요. 폐기를 이제 안 하는 거. 아까는 폐기를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폐기를 제거하는 거를 우선시하는 거. 이제 폐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만든답니다. 다른 종류의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생각이 있는데 기존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rough this setup 이런 어떤 이제 구조, 셋업 이제 설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들은 단순히 리스한다는 건 임대하는 겁니다. 자, 제품을 임대를 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한때란 뜻이고 예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는 팔렸답니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렸던 거를 이제는 리스 임대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유권의 이전을 함께 소유권의 우리 트랜지션 이전이고 오너십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 우리 회사들은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다 우리가 물건을 판다든지 어떤 방식이든 간에 회사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 이런 방식 이번엔 파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가지고도 수익을 유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Offering Maintenance 우리 이제 메인터넌스가 유지 관리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페어 서비스 어떤 수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re increased 장려된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뭐 하는데 장려가 되냐면 오래가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장려된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어떤 제품을 약간 고장나게 한다든지 어떤 잘못되게 해가지고 무조건 폐기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뭐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기초 우리가 오래 쓰는 여러 내구재들 있잖아요, 그죠? 내구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오랫동안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이제 잘못되게 해가지고 폐기를 유발하고 그것이 수요를 창출하는 기존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폐기를 없앱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 서비스 그 다음에 임대 우리 유지, 수리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들 우리 집에서 뭐 우리 여러분들 정수기라든지 뭐 각종 집에서 우리 렌탈해 가지고 쓰는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요 창출을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생각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게 됐다. 이걸 이제 우리 생각의 큰 흐름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뀐 전환이 뭔지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뷰 AHB 형태가 지금 주어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시간을 뭘로 보냐면 어떤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컨시스턴트도 별표 하나 주고 가겠습니다. 잠깐 끊고 자, 이게 지금 B가 되는 건데 우리 컨시스턴트가 일관된 바뀌지 않는 불변한이라는 뜻이죠. 어떤 일관된 어떤 제품 상품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거 이게 지금 전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멘트 굳히고 있대요. 우리 이제 시멘트 우리 건물 지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공적인 관점, 시간에 대한 인공적인 관점을 우리의 어떤 정신 사고에 굳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쓰고 있는데, 자, 하지만 every now and again, 자, 우리 이제 때때로라는 뜻이고, 때때로 우리는 이제 강제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또 마찬가지 이거를 실수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 우리 시간을 구매 가능하고 불변한 상품으로 보는 게 그죠? 그거 인공적인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실수라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on 26 occasion in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26회 이런 횟수에 걸쳐가지고 우리 시간 잴 때 그 1초가 has been added 자 더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하루에 더해지고 있는데 이게 adjust 맞추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or 다음에 the earth wobbling 을 걸어치시고 요렇게 또 걸어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할 건데 우리 이제 wobbling이나 changing이 동명사로 쓰였고 앞에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우리 wobbling 흔들리다, 흔들리는 것. 그 다음에 지구의 스핀, 도는 속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우리 변하는 것. 요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변하는 것이라고 써야겠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 1초가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억지로.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자, 엘니뇨가 있는데 그게 그 태평양의 어떤 기후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유발을 한대요. 우리 바람의 속도가 극적으로 우리 체인지 바뀌는 거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또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약간 늦추게 만든답니다. 사례 1번을 얘기했고요. 자, indeed 실제로 지구의 자전은 또 느려지고 있는데 자, 왜냐면 우리 달의 중력이
또 acting as drag 어떤 당기는 드래그가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우리 줄다리기 할 때 그 드래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 하루가 1.7ms 한 세기당 한 세기당 1.7ms 정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시간이 그냥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런 사건들이 자, 우리 disturb 또 별표 치고요. 방해하고 있는데 유사성을 방해하고 있답니다. 뭐와 뭐 사이 유사성이냐면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인간이 만든 시간이랑 그 다음에 B가 더 more flexible time, 더 어떤 유연한 시간인데 지금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지구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전에 기반한 더 유연한 시간.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은 이렇게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들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시간은 고정돼야 하는데 요거 두 가지 A and B 사이에 유사성을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시간이라고 한 걸 첫 문장에서 약간 실수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 두 가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약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a bunch of humans 어떤 인간의 사람들이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make the decision 결정을 내린답니다. 뭐에서 the small slice of time 아까 1초라는 어떤 짧은 시간 있죠, 그죠? 시간 짧은 조각들을 당신의 하루에 추가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뭐 없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널리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first hour time, 자 fixed man-made view of time 어떤 시간이라는 어떤 이제 고정된 인간이 만든 관점을 강요하려고 한대요. 우리 그래서 force 가로치시고 onto nature 이렇게 가로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에다가 강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걸 헛된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래요. 근데 무슨 헛된 희망이냐면 동격으로 그것이 일드가 우리 이제 굴복하다 따르다는 뜻이거든요. 굴복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데 자 it doesn't 이제 우리 it이 자연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은 doesn't 그러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일드하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시간이랑 이렇게 자연의 시간 수시로 변하는 플렉서블한 그런 시간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잘못된 희망이고 실수다라고 정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when you 당신이 손이 우리 행한다는 게 우리 매달리는 건데 당신 옆에 이렇게 손이 늘어져 있다가 당신이 그것을 들어 올릴 때 우리 엎어징 한다는 게 반대되는 이제 우리 아니면 뭐 대립되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반대되는 대립되는 근육들이 당신의 우리 어퍼암이라고 하는 게 팔 위쪽이니까 어려운 말로 우리 상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근육들이 이거 묶어서 shorten and lengthen 줄어들고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수축하고 우리 이제 이완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구부리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팔에 있는 근육들이 반대되는 근육들이 줄어들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수축하고 이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바이셉 우리 이제 이두근이고 트라이셉이 삼두근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실 거니까 우리 이제 바이는 우리 2개란 뜻이고 우리 트라이는 3개란 뜻이어가지고 이두근 삼두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근 수축하고 삼두근이 이완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좀 이제 동작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우리 그 동작을 반대로 하면서 당신 이번에는 이제 팔을 다시 떨어뜨렸을 때 이 근육들이 역할을 뒤바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두근이 컨트랙트 수축하고 바이셉이 릴렉스 이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ift your hand or drop it 당신의 손을 올리거나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근육이 보여주는데 what is this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근육이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하냐 우리 코디네이션 뭐 조정 협응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매니지드 관리가 되는 건데 분사구문 orchestrated tension 우리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화롭게 어떤 편성됐다 이런 뜻인데 이런 조화롭게 편성된 긴장을 통해 가지고 관리되는 조정 시스템 이게 근육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모 치고 자 팔과 다리가 우리 로테이트 회전을 하는데 우리 조인트는 관절입니다. 관절 주변을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근육이 활성화도 되고 또 묶어야 됩니다. 활성화도 되고 디액티베이트 비활성화도 되고 즉 똑같은 말로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실체 활동은 역설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역설적이라고 했는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의존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근육이 하지 않는 거 또 그 다음에 우리 as much as 자, 우리 뭐뭐만큼이라고 하시고 우리 much가 있으니까 많이라고 하면 되겠죠. It depends on what they do.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들이 they가 우리 muscles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근육들이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하지 않는 거에도 동시에 의존을 한다 라고 해서 그거를 역설적이다 라고 이 글에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둘 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을 구부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동작을 할 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도 의존을 하지만 안 하는 거에도 동시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그거 둘 다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each in its time 그 각각의 때에 그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시 the same 동일하답니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데 each side of the pairs of concept 어떤 쌍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이고 페어가 우리 짝꿍 쌍이잖아요, 그죠? 개념 쌍에 각각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shaping how talk of muscles 우리가 근육들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어떤 개념 이 개념적인 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역설적이다. 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둘 다 의존한다. 둘 다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어떤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방금 쌤이 말한 부분이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8번째 문장이요. 자, 그래서 다음에 스타트 시작을 해보려. 우리 이제 유전 대 환경. 우리 유전이랑 우리 네이처는 자연이라고 써져 있지만 유전 아니면 우리 타고남이고 둘 다 너무너무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치고 갈게요. 자, nurture는 우리 환경이고 조금 더 정확한 단어장의 뜻은 양육, 기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뭘 잘한다고 할 때 지금 뒤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뭘 잘한다고 할 때 뭐 공부 잘해 하면 그게 뭐 유전의 중에 환경이 중에 가르치는 게 중에 학습이 중에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versus는 vs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하거나 아니면 근육이 더 많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 그래서 is the difference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 또 별표 치고 inborn이 타고난입니다. 타고난 거냐 아니면 does it depend on what people do 사람들이 하는 거에 달려있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건 굳이 따지면 양육이고 앞에서 얘기한 환경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타고났다고 하는 건 당연히 네이처가 될 것이고 뒤에 거는 nurture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그게 근육이 누구는 뭐 안 해도 막 근육이 막 엄청 많아. 근육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게 타고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달려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 그래 to the latter question 후자의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what do you do? 당신은 여러분들은 뭘 하냐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타고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너는 뭘 하냐? 그래서 너는 우리가 뭐 Do you have to lift weight? 어떤 웨이트 리프팅 한다는 게 우리 중량 운동이잖아요, 그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운동인지 아니면 How should you do the exercise? 어떻게 그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해야 되는지 천천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lift heavy weight or light weight 어떤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지 가벼운 거 들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풀 like that 그렇게 본다면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근육에 대한 질문들이 make should like 뭐와 같냐면 단 하나의 올바른 어떤 정답을 가진 것처럼 들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문을 막 우리가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근육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올바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개념들이 아까 얘기한 이거가 이제 opposite이 우리 이제 반대니까 아까 양육이 중요해 아니면 우리 환경이 중요해 유전이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한쪽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 개념이 되겠죠. A냐 B냐 A vs B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이런 것들이 폴라라이즈 양극화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된다는 거에 여기서 뜻이 뭐냐면 꼭 둘 중 하나만 맞는 상황 하나만 유효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짝대기 두 개 긋고 하지만 자, where muscle is concerned 어떤 근육에 관해서는 few opposition 자, 우리 few 별표 치겠습니다. 자, 우리 거의 없는 이 되겠죠?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true polaris 진정으로 어떤 양극인 아까 말했죠? polarity
자, 우리 양극성인 경우는 few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거 또 풀어서 쓰자면 둘 중 하나만 유효한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없어요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ook closely 자세히 보면 most 대부분이 prove to be paradoxes 역설인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설이라고 하는 거가 둘 다 필요하다. 맞죠? 여기 저기 both are necessary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둘 다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거에도 안 하는 거에도 의존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역설을 설명을 할 때 이 글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역설적인 거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개념들 born and made 자 우리 타고난 것과 만들어진 것 우리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죠. 자 A and B 자 그 다음에 heavy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그 다음에 빠르고 느린 것 대조되는 개념들인데 those opposite 그런 반대 개념들은 실제로는 complete each other 자 우리 요 부분 원래 이제 문제 나왔던 부분인데 서로를 필요로 한다 완성하다 필요로 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립되는 개념이 서로는 반대되는 것 같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두근 삼두근처럼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둘 다 필요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역설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역설과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서는 뭐 양극 폴라라이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